네, 이번 시간에는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의 디자인 연구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직접 데이터 분석을 해서 한 편의 논문을 따라 해보는 실전 시간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본 강의 시간에 사용하게 될 데이터와 기본이 되는 논문은 한 4, 5년 전에 이렇게 저희가 헤파톨로지에 실었던 논문인데요.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심플한 겁니다. 우리 전형적으로 보는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고요. 에스피린을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에 따라서 콜란지오카시노마 간 담도암의 리스크를 서로 비교한 그런 제일 기본이 되는 연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 백그라운드를 보시면요.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 연구고요. 연구 가설은 심플하죠. 간 담도암이라고 하는 콜란지오칼시노마 발생에 있어서 에스피린 익스포저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에서는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죠. 위험도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연구 방법은 케이스 콜란지오칼시노마가 있는 환자, 이미 발생한 환자들, 그 다음에 컨트롤, 이제 콜란지오칼시노마가 없는 환자들 모아가지고 두 군에서 과연 에스피린 익스포저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그걸 따라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조금 도식화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간은 이렇게 흐르죠. 환자들 혹은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 이렇게 있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콜란지오칼시노마가 발생했고 어떤 사람은 발생 안 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시점은 요 지점이죠. 이미 콜란지오칼시노마가 발생한 환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발생했고 데이터도 다 모아놨고 그 다음에 컨트롤 이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환자들 컨트롤 대조군을 이미 우리가 다 설정을 해놨죠. 그리고 데이터를 모으는 데 있어서 이제 시간의 방향은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물어가지고 환자들한테 인포메이션을 얻는 거죠. 에스피린 먹은 적 있느냐 없느냐 또 컨트롤 그룹에서도 에스피린 먹은 적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요 비율을 가지고 에스피린 익스포저가 콜란지오칼시노마의 발생과 연관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요거를 밝혀내는 심플한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입니다. 자, 이제 어널리시스 플랜인데요.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서 항상 어떻게 분석할지 미리 아웃라인을 꼭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데이터 받고 나서 급한 마음에 일단 먼저 분석부터 하자. 이렇게 하면은 분석의 방향성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했던 거 또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목적 없이 분석을 하면은 연구 가설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어떤 방법으로 뭐를 분석해야 될지 잘 모르고 결국 p-밸류만 쫓아가는 그런 제일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본 연구에서 만들었던 테이블을 쭉 보시면서 이 연구에서 흐름은 어떻게 이어가고 어떤 분석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에서 많이 제시하는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테이블 1은 다 아시듯이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이겠죠. 콜란지오칼시노마의 케이스 환자 약 2395명 데이터가 있고요. 이에 컨트롤 그룹 약 한 1:2 정도 되겠네요. 컨트롤 그룹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콜란지오칼시노마는 이제 아시는 선생님 아실 텐데 위치에 따라서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 페리하일라 콜란지오, 그리고 디스탈 CBD에만 있는 디스탈 콜란지오 이렇게 세 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즉 요거 세 개 다 더하면 요게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 1은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이 당연히 존재하게 됩니다. 자, 테이블 2를 볼까요? 테이블 2는 바로 결론이 나왔죠. 전체 콜란지오칼시노마 연관된 일종의 연관된 리스크 팩터, 연관된 팩터를 찾기 위해서 유니베리에이트 어널리시스를 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사실 제일 관심 있는 오즈 레이시오, 컨피던스 인터벌, p-밸류 그리고 이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다시 집어넣어서 만든 멀티 베리어블 어널리시스, 어드저스티드 오즈 레이시오와 p-밸류 제일 중요한 테이블이겠죠. 요거를 테이블 2에 바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테이블 3는 일종의 서브그룹 어널리시스의 개념인데요. 전체 콜란지오칼시노마 대 컨트롤은 테이블 2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혹시나 이 콜란지오칼시노마도 위치에 따라서 약간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인트라헤파틱, 페리하일라, 디지털 콜란지오칼시노마의 각각은 과연
어떤 리스크 팩터가 서로 있을지 각각에 대해서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와 그에 상응하는 컨트롤, 페리하일라 콜란지오와 그에 상응하는 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매치되어 있는 컨트롤, 그리고 디지털과 또 매치되어 있는 컨트롤 각각의 멀티베리어블 어널리시스죠. 어드저스티드 오즈 레이시오니까 유니베리어블 어널리시스는 자리가 모자라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티베리어블 로지스틱 리그레션 어널리시스인데 각각의 타입에 따라서 또 나타내서 테이블 3를 구성하였고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 4. 테이블 2에서 제가 빠뜨렸는데 테이블 2에서 우리 관심 있는 게 뭐였죠? 아스피린이었죠. 에스피린 사용은 어드저스티드 오즈 레이시오가 거의 0.34 정도 나왔습니다. 즉 0.34라는 말은 뭔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한 66% 정도 에스피린 복용하는 사람에게서 콜란지오칼시노마의 발생 위험도가 위험도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게 좀 떨어진다. 관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도대체 아스피린 먹는 사람들과 에스피린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요걸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똑같은 케이스 안에서도 에스피린 유저와 난 유저, 컨트롤 안에서도 에스피린 유저와 난 유저들에 관해 베이스라인 캐릭터스틱을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역시나 이런 연구에서는 그럼 에스피린 익스포저의 정의가 뭐고 에스피린 익스포저를 했다라면은 도즈 디펜던트 하냐, 그리고 듀레이션 디펜던트 하냐, 그리고 레귤러하게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과연 여전히 유의한지 좀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추가 분석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커런트 유저는 오즈 레이시오가 이만큼 나왔었는데 테이블 2에서처럼 3년 이하 먹은 사람, 3년 이상 먹은 사람, 로우 도즈로 먹은 사람, 하이 도즈로 먹은 사람, 그 다음에 매일 먹은 사람, 매일 안 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 똑같이 오즈 레이시오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테이블 5개를 보셨는데 이제 대충 어떤 식으로 이 연구를 분석을 따라가야 되겠다 아마 감은 잡히실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분석을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하게 될 데이터는 example 언더바 데이터의 aspirin.csv 파일입니다. 필요한 패키지를 좀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많이 쓰는 tidyverse, 문북, 그리고 우리 챕터 1, 2에서 배웠던 GT 썸머리라는 패키지도 상당히 도움돼서 먼저 설치를 해놓고요. 우리가 사용하게 될 데이터는 에스피린이라는 데이터로 이름을 명명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데이터의 익스플로레이션부터 해볼까요? 자, 디멘전을 보시면 4000에 30입니다. 4000에 30이라는 말은 뭔가요? 환자가 4000명이나 되고 베리어블이 30개나 되는 상당히 라지 규모 데이터입니다. 실제 이 논문에 전체 환자가 7600명인가요? 아마 그 정도 될 텐데 거의 7000 아마 600명 될 겁니다. 2400명, 4700명 더하면은 1400, 4700, 7300명인가요? 대충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 추출해낸 데이터고 데이터가 그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랜덤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스피린이라는 데이터의 컬럼 네임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는 데이터를 만진다기보다는 실제로 다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논문을 한 편 쓰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를 로딩했고 디멘전이 이렇고 자, 베리어블 한번 볼까요? 이런 베리어블들이 있구나. 이런 베리어블을 제가 여기다 좀 편의상 이렇게 표시를 이쁘게 해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종속 변수가 요거죠. 그룹 컨트롤이 0이고 케이스가 1입니다. 아이디는 당연히 이미 아이디고 연령 쉽게 아실 거고 젠더, 레이스 이렇게 쭉 0은 이거고 1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쭉 다 베리어블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아마 대부분 다 이해되실 겁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베리어블들이 뭔가 요거죠. 특히나 관심 있는 거 current user. current user라는 독립 변수의 1이 아스피린 유저고 0이 난 유저.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한 우리가 궁금한 독립 변수고 종속 변수는 요게 될 겁니다. 요게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코딩을 할 때 01, 01, 23 이렇게 숫자로 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엑셀에 입력을 할 때 꼭 0은 01, 꼭 01 이렇게 꼭 안 해도 됩니다. 그냥 0 자리에 바로 none이라고 하고 1 자리에 바로 CV 이렇게 써도 R에서 불러올 때는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꼭 숫자로만 무조건 코딩을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편의상 이렇게 제가 해놓은 거고요.
자, 베이직 익스플로레이션도 했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데이터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4000 곱하기 30이었고 이 데이터의 클린징 작업을 몇몇 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컬럼 네임즈를 쭉 봤는데 컬럼 네임즈 보시면은 뭔가 이상한 게 있나요? 제 눈에 거슬리는 거는 제가 당시 만들어 놓을 때는 이쁘게 쓴다고 이렇게 썼는데 대문자, 소문자가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R은 대문자, 소문자를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포뮬러를 쓸 때나 명령어 베리어블 이름을 쓸 때 꼭 에러가 잘 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모두 다 대문자, 사실은 모두 다 소문자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베리어블 네임들을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보겠습니다. 소문자로 바꾸는 명령은 toRow라는 거고요. 대문자로 바꾸는 거는 toUpper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내가 바꾸고 싶은 거는 names, 에스피린이라는 데이터의 names 이름을 다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toRow, 소문자로 바꿔달라. 모두 뭐를 소문자로 바꿔달라. 기존의 names의 에스피린. 요게 잠깐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요걸 한번 해볼까요? names의 에스피린. 요게 의미가 뭐냐? 요겁니다. 요거. 즉 이름들만 따온 하나의 벡터입니다.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 바뀌었죠? 즉 그래서 나는 모든 변수의 내 에스피린이라는 데이터의 모든 변수의 이름을 다 이걸로 바꿔달라 이 뜻입니다. 나는 에스피린이라는 데이터의 모든 변수의 이름을 위에 있는 요걸로 바꿔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컬럼 네임즈를 해볼까요? 이름 다 바뀌었죠? 깔끔하게 모두 다 소문자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많이 쓰는 명령어가 4000 곱하기 30은 알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겠죠? 데이터 타입은 어떤 건지 따라서 스트럭처를 쭉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4000 곱하기 30으로 되어 있고 베리어블도 말씀드린 대로 쭉 있습니다. 모두 다 0 아니면 1로 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뉴메릭 베리어블로 되어 있고요. 앞에 일부 몇 개 베리어블들 예제가 있습니다. 쭉 전부 다 01, 01, 01. 여기서는 캐릭터는 하나도 없죠. 팩터도 없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거를 뭐 복잡하게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챕터 1, 2에서 배웠던 sApply 기능으로 에스피린 클래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30개 베리어블이 있는데 형 데이터 타입은 전부 다 뉴메릭이구나. 전부 다 01, 01. 숫자만 있지 문자 같은 건 없다. 자, 요까지 다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해야 될 건 뭐죠? 데이터의 클래스를 변경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그룹이라고 하지만 0, 1이 되어 있는데 이 0, 1은 사칭 연산이 가능한 0, 1이 아니죠. 0이라는 거는 코딩만 0으로 되어 있지 실제로는 하나의 팩터, 범주형 변수인 거죠. age는 연속형 변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모킹 0이면은 담배 안 피고 1이면은 커런트 스모커다. 그러면은 이 숫자 0과 1은 사칙 연산이 가능한 연속형 변수가 아니고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팩터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런 단계를 한번 거쳐서 해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변수가 너무 많죠. 변수가 너무 많은데 30개 중에 위에서 보시면은 30개 중에 연속형 변수는 어떤 게 있나요? age가 연속형 변수일 거고 그 다음에 봅시다. 대부분 다 지금 범주형 변수죠. 이런 거 다 범주형 변수죠. 이런 거요. 전부 다. 01, 01, non present, non present 이런 식으로. 제가 봐서는 age 말고는 연속형 변수가 거의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이제 바꿀 건데요. 연속형 변수로 남길 컬럼은 age일 거고 범주형 변수들은 팩터로 바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범주형 변수를 이제 팩터로 바꾸되 이제 우리가 지금 0, 1로만 코딩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를 non 혹은 뭐 present 혹은 뭐 DM이 있는 경우 non 혹은 diabetes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바꿔놓으면 훨씬 더 보기 좋기 때문에 값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잘 변환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테이블 1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형 변수로 남길 컬럼은 age, diagnosis year가 있는데 사실은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age밖에 없죠. 다이그노시스 이어는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변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에스피린이란 데이터에서
tidy 벌써 쓸 수 있죠. select 앞으로 모을 겁니다. 연속형 변수로 취급받을 것만 id, age, diagnosis, year 요것만 앞으로 모으고 나머지 베리어블들 팩터로 바꿀 베리어블들은 전부 다 뒤로 모을 겁니다. 여기 다 쓸 필요 없죠. everything 이라고 쓰면 되죠. 요렇게 쓰고 자 컬럼 네임즈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id, age, diagnosis 우리가 원하는 세 개를 있고 그 뒤로부터 순서대로 쭉 있었죠.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그룹, id, age 순서였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그룹부터 스모킹까지 그룹 4번 컬럼부터 스모킹 30번 컬럼까지 모두 다 팩터로 바꿔보겠습니다. 모두 다 팩터로 어떻게 바꿨죠? 에스피린 그룹 as 팩터 에스피린 그룹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그럼 이거 다 할 건가요? 에스피린 그룹, 에스피린 젠더, 에스피린 레이스 그룹, 그 다음에 에스피린 로케이션, 에스피린 20번 쓸 건가요? 20번 쓸 수는 없죠. 그럴 거면 R을 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쓸 수 있습니다. 포문을 쓰면은 이런 포문이 있습니다. 자, 포문에 대해서 많이 안 가르쳐 드렸는데 이유는 포문 안 쓰고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문이 있어서 이런 포문을 해석을 해보면은 에스피린의 네 번째 칼럼을 팩터로 바꾸고 또 돌아가서 다섯 번째 칼럼 팩터로 바꾸고 또 돌아가서 여섯 번째 바꾸고 일곱 번째 바꾸고 여덟 번째 바꾸고 네 번째 이 25개의 이 포뮬라를 자동으로 계속 계산해주게 해주는 포문입니다. 뭐 세 줄이면 되죠. 좋긴 좋은데 포문은 이렇게 어렵게 안 쓰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dplyr R을 이용하면 되죠. 자,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에스피린 1으로 담겠습니다. 에스피린에서 자, 우리 새로운 베리어블을 만드는 게 뭐라 그랬죠? 뮤테이트였죠. 근데 이제 새로운 명령어인 mutate at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mutate랑 똑같은데 at이 어딘가에 장소죠. 어떤 칼럼의 거를 바꿀 건지 먼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mutate at이 되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나는 베리어블들 중에 VARS 복수죠. 베리어블들 중에 그룹 4번부터 쭉 다 해서 스모킹까지 바꿀 거다. 콤마 어떻게 바꿀 거냐? 팩터 바꿀 거다. as 팩터.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했죠? 두 줄이면 끝나죠? 한번 데이터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스피린 1 클래스 어떻게 됐나요? 전부 다 팩터로 바뀌었죠. 전부 다. 이전에 어떻게 됐었죠? id, age, diagnosis 뉴메릭이지만 전부 다 뉴메릭이었는데 지금은 앞에 딱 빼놓은 3개만 뉴메릭이고 뒤쪽 그룹부터 땡땡한 스모킹까지 전부 다 팩터로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능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팩터로 바꿔야 될 변수들은 팩터 변형을 마쳤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 그냥 진행해도 되지만 좀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요 이름을 그대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0은 컨트롤, 1은 케이스, 0은 메일, 1은 피메일, 뭐 레이스 그룹은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건데 넣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에스피린 그룹 팩터 에스피린 그룹으로 하는데 이름이 뭐죠? 이름은 레이블이죠. 레이블을 단다. C는 베리어블 이름이니까 0부터 먼저 써야 됩니다. 컨트롤 1은 케이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에스피린 카운트 그룹으로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케이스가 1341명, 컨트롤이 2659명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 시간 관계상 제가 뭐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기존에는 우리 젠더가 메일, 피메일이 아니고 0, 1이었는데 요게 이름이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엑셀에서 굳이 0, 1 꼭 이렇게 강박관념을 갖고 코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엑셀에서 그 자체로 컨트롤이면 컨트롤, 케이스면 케이스
그렇게 쓰게 될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생략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데이터 입력을 할 때 고려를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잠깐 요거 한번 볼까요? 제법 뭔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자, ID, Age, Diagnosis, 이런 뉴메릭으로 그대로 있고, 그룹, 젠더, 레이스, 그룹, 로케이션, 커런트 유저, 이거는 전부 다 팩터로 다 바뀌었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코딩 됐습니다. 메일, 피메일, 화이트, 블랙 뭐 이런 식으로 쭉 다 됐고, 이제 문제는 요거죠. PSC, biliary tract disease, biliary cyst 이런 것들은 데이터 형태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0은 전부 다 이 병이 없는 거고 1은 전부 다 이 병력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일이 또 이렇게 다 입력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0은 none으로 하고 코드네임은 그대로 있으니까 1은 전부 다 present로 바꿔서 이걸 한꺼번에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일일이 하나하나 저거 다 20개 치기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물론 칠 수도 있지만 저렇게 치려고 우리 다 R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코드 3줄이면은 한꺼번에 바뀝니다. 그런데 요 코드를 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과정을 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PSC부터 스모킹까지 거의 한 뭐 열 몇 개 되는 것 같은데요. 오베스티 빼고 중간에 PSC에서 스모킹까지 엄밀히 얘기하면 PSC부터 다이아베티스, 네플드부터 스모킹까지 0, 1로 되어 있는 팩터의 레이블을 0은 none, 1은 present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거 16번 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에스피린 1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mutate at이라고 배웠다 그랬죠? mutate at 어떤 베리어블을 지정할 거냐? PSC부터 다이비리스까지 PSC부터 땡땡 다이아비티스 또 있죠? 네플드부터 스모킹까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요만큼 네플드부터 스모킹까지 바꿀 베리어블들을 위치를 지정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바꿀 거냐? 어떻게 바꿀 거냐 보시면은 if else가 어떤 거였죠? if else 명령어는 if else 여기에 조건을 쓰게 되죠. 조건 참이면 이걸이 실행하고 거짓이면 이걸이 아니죠. 이것을 실행. 요런 식이 조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해당되는 베리어블에서 물결 표시 쓰고 if else를 하는데 여기에 앞에 나와 있던 베리어블들이 1이면은 나는 present라고 하고 1이 아님 거짓일 경우에는 0이겠죠. 0일 경우는 none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베리어블이라는 거는 앞에서 지정을 해줬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데리고 올 때는 베리어블이라고 안 쓰고 앞에 지정을 해놨을 때는 점을 써주면 됩니다. 점을. 요렇게 바꿔주고 그러면은 0일 때는 none이 될 거고 1일 때는 present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역시나 한 번 더 팩터로 바꿔달라. 이렇게 해서 as.factor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다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glimpse라는 명령어로 aspirin1 자, 어떻게 바뀌었나요? 다 바뀌었죠? PSC부터 네플드까지 팩터로 그대로 살아있고 기존에 어떻게 됐나요? PSC 볼까요? 0000000 다이비리스는 000 04개 1 하나 다이비리스 볼까요? 04개 none 1은 프레젠트로 바뀌었죠. 오베스티는 원래 있었던 거고 네플드부터 스모킹까지도 쭉 다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되게 신기하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게 앞에서 실컷 팩터로 바꿔놨는데 여기서 왜 또 팩터를 한 번 더 바꾸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앞에 팩터로 쫙 다 바꾼 거는 제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보여드린 거고 이 과정이 없이 여기까지만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알아먹느냐면은 이 변수들을 글자로 알아먹는 겁니다. 캐릭터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캐릭터로 PSC는 present라는 값 하나, none이라는 값 하나. 이거는 캐릭터다. 이렇게 다시 실컷 팩터로 바꿔놨는데 다시 캐릭터로 바뀌기 때문에 캐릭터로 다시 갖는 거를 다시 팩터로 바꿔주는 과정이 꼭 한 번 더 있어야지만 에러가 안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좀 뭐 복잡한 것 같아 보였어도 지금 벌써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런 데이터랑 다르게 우리 처음에 데이터는 이런 거였죠. 00, 00, 뭐 1. 처음에 데이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글림스, 에스피린 이런 데이터였죠. 그런데 벌써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이름에 해당되는 그 레이블도 다 정해졌고요. 팩터로도 깔끔하게 다 바뀌었고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하기 원하는 데이터로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에스피린 1 에이지 한번 볼까요? 에이지가 전부 다 숫자로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에이지 같은 경우 연속형 변수로 써도 되지만 그룹핑 많이 하죠. 주로 뭐 5세 단위, 10세 단위 이런 식으로 그룹핑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10세 단위로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스피린 1의 에이지 그룹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 우리 배웠으니까 if else 뭐 에스피린 1의 에이지가 뭐 20세 이하인 경우는 뭐 어떻게 쓸까요? 20 해서 또 if else 에스피린 1 에이지 30세 이하는 또 20에서 30 이렇게 쓰고 또 뭐 계속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반복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고 우리 챕터 4에서 커팅하는 거 배웠잖아요. 에스피린 1에서 에스피린 1 이제 에이지 그룹 한번 커팅해 볼까요? 새로운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mutate 에이지 그룹이라는 변수를 나는 만들겠다. 에이지 그룹은 cut라고 배웠잖아요. cut 어떤 변수를 컷하나요? 에이지라는 변수를 컷하는데 이제 이 구간을 정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30, 40, 50, 10세 단위로 끊는 거죠. 70, 80 나는 그 위에는 이렇게 끊고 싶다. 그 다음에 이름도 정해줘야 되죠. 이름은 제가 그냥 빨리 카피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글자가 틀렸죠? 대문자 써야 되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에스피린 1의 카운트 에이지 그룹이 잘 나눠졌느냐? 다 벌써 나눠졌죠. 전체 약 한 4,000명의 환자에서 30세 미만은 70명, 30에서 39세 220명 이런 식으로 에이지 그룹핑이 상당히 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많이 했는데 빨리 테이블 1 만들어 볼까요? 테이블 1은 my 테이블 종속 변수가 뭐죠? 그룹에서 제일 관심 있는 변수 먼저 앞에 넣어 보겠습니다. user 플러스 age 그 다음에 age 그룹 그 다음에 뭐 젠더 또 쭉 쓸 수 있겠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거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다 카피 페이스트 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테이블 만들어졌죠? 이렇게 넓혀서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아직 변환 제대로 안 됐었네요. 케이스 1이죠? 지금 빨리 변환하고 해볼까요? 에스피린 1의 그룹은 벡터, 에스피린 1의 그룹, 레이블즈 0부터 먼저 써야 되니까 0은 컨트롤, 1은 케이스 이렇게 바꾸고 제대로 바뀌었는지 보려면은 에스피린 1의
count group. 잘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테이블 1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바뀌었나요? 네. 케이스 1341명, 컨트롤 2659명, 토탈은 4000명이다. 그 안에 에스피린 커런트 유저가 거의 여기선 43%, 23%밖에 안 됐고, 에이지 분포는 이렇다. 에이지 그룹핑, 젠더 분포, PSC 이런 온갖 병력들 있는 사람들 비율 쭉 다 나오고, 우리 30개 넘는 변수들이 한꺼번에 결과가 금방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렇게 되면 테이블 1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테이블 1 중에서 우리 콜란지오 칼시노마 이제 3개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3개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은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브타입별로. 즉 왼쪽에 케이스가 오고 오른쪽에 컨트롤은 이런 고전적인 폼 말고 케이스 안에서 인트라파티 콜란지오, 페리하일라 콜란지오, 디지털 콜란지오 이런 식으로 3개로 쪼개서 또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서브그룹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에스피린.subdata는 에스피린 1에서 필터 케이스는 케이스가 아니죠. 그룹은 케이스. 이렇게 되면은 케이스 환자만 넘어져 나오겠죠? 그럼 요 환자들에서 my table current user 아니죠. 여기 이게 로케이션이 돼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로케이션. 우리가 원하는 거는 로케이션에서 이거 다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 다 써야 되겠죠. 아이고, 로케이션 이렇게 되고 데이터는 aspirin.sub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다음 어떻게 되나요? 인트라파티 콜란지오, 페리하일라, 디지털 콜란지오 세 군간에 케이스 내의 세 군간에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이 금방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조금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변수가 엄청 많은 경우 테이블 1에 이거 일일이 그럼 다 써야 되냐 말이죠. 이거 일일이 다 쓸 수도 없고 매번 카피 페이스트도 할 수 없는데 변수들 중에 오히려 다 쓰는 것보다 몇 개만 빼면 나머지 다 넣으면 된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빠질 것만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다시 우리 테이블 1을 다시 만들면 그룹 이렇게 하고 쭉쭉 이렇게 썼잖아요. 물결 쓰고 여기 그냥 점 찍고 나서 빼야 될 거 나는 ID 그 다음에 다이어그노시스 이어 그 다음에 에이지 그룹 그 다음에 뭐 프리퀀시 이것도 사실 많이 빼네요. 뭐 요렇게까지만 빼고 나머지 요 3개의 베리어블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테이블 1 만들 때 넣어달라. 요렇게 해도 아이고 여기 빠져. frequency, duration, dose 요까지 써야 되겠네요. diagnosis ER 다 써봅시다. 아 요게 틀렸죠? 죄송합니다. 요게 틀렸죠? 이렇게 해도 금방 나오죠. 처음에 우리 만들었던 테이블. 즉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코드를 쓰나 결과는 같기 때문에 만약에 빼야 될 베리어블이 많고 전부 다 나머지에 테이블 1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훨씬 더 코드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여기까지 했었고요. 여기서도 마이너스 방법 썼죠? 마이너스 방법. 그래서 테이블 1의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은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테이블 1 다 만들었고요. 자, 이제는 유니베리에이트 어널리시스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